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4일 금요일 손상TV2 틈새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손상TV2의 시청을 그나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당할 그 탄압에 대비해서 손상TV2를 어느 정도는 가동을 하고 있어야 하겠기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틈새방송은 북한 관련해서 두 분의 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이제는 간첩이 나타나도 아마 대부분이 모른 척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간첩이 나타났다? 그럼 어때서? 이런 나라가 된 게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거는 정권만 또 정치만 안보에 무뎌진 게 아니라 이 나라 법조계에도 붉은 물에 찌든 사람들이 곳곳에 처박혀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간첩 신고 112인가 이거도 없애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신고한들 받아주겠습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김정은 만세를 불러도 미친 인간들이 인공기를 들고 다녀도 사회주의가 답이라는 브로치와 전단지가 뿌려져도 심지어는 김일성 해고록이 대한민국 주요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나라지만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을 개발하고 신의 무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불시에 삼키려고 눈알이 새빨갛게 있는데 이 정권과 민주당은 여전히 북한의 찍소리를 못합니다. 망발을 해도 망을 해도 욕을 해도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이러다가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광화문 광장이나 청와대 미사일이 떨어져도 찍소리 못할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대한민국은 상식과 정의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식, 적국에 대한 인식, 간첩에 대한 상식까지 모조리 무너져버린 나라가 됐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는 김정은의 외교 하첩, 문재인 대통령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이 제목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글을 전해드립니다. 어제 12일 북한은 김정은의 외교활동 사진을 엮은 화첩, 대외 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오를 공개했다. 이는 김정은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각국 정상과 만난 사진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포함됐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2018년부터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2018년 4월, 5월, 9월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 3번이나 만났지만 이번 사진첩에는 문 대통령의 사진이 모두 빠졌다. 특히 2019년 6월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관한 사진이 10장이나 화첩에 실렸지만 문 대통령의 사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를 두고 많은 언론에서 북한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만 빼놓은 대담 무시 전략을 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을 정책적으로 구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번에 북한에서 발간한 화첩은 북한의 외교 화첩이다. 북한에서의 외교라는 범주에는 남북관계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와 관련된 사진, 즉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은 빠진 것이다. 우리도 외교 범주에 북한을 넣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나뉘어 외교 대북 문제를 다룬 것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1991년 기본 합의서에서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이미 합의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는 통일부라는 조직이 있고 북한은 통일전선부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통일부와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다른 점이 분명하다. 통일부는 남과 북의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만 북한의 통일전선부는 남북협력기관이 아니라 대적 투쟁기관이다. 향후 북한이 가령 남북 통일의 위대한 장을 만드신 김정은 위원장 등으로 김정은의 남북관계 관련 합의집을 만들면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분명 들어갈 것이다. 아유,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뭐 지금 내용 중에 우리 태영호 의원이 북미회담 이렇게 했는데 뭐 저는 아직까지 북미회담이라 해본 적이 없어요. 미북회담, 남북회담. 하여튼 뭐 전해준 글대로 제가 낭독을 했기 때문에 뭐 왜 미국이 뒤에 갔나 북한이 앞에 갔나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북한의 통일전선부 이거 우리 태영호 의원 말씀대로 대적 투쟁기관 딱 맞는 얘기예요. 오로지 남한을 작살내려고 하는 바로 여기가 통일전선부. 대한민국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지난 70년간.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까지도 통일전선부에 딱거리 노래 비슷한 짓거리들만 하고 있으니 환장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통일 안 됩니다. 통일돼도 골아파요. 지금 남한에도 지역적 특색 때문에 이것이 통합이 안 되고 정치가 갈라지고 국민이 갈라지고 개판이 다 됐는데 여기에 북한까지 끼어붙어 있으면 그 나라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내전이 일어나서 나라가 또 갈라집니다. 옛날 삼국시대처럼. 차라리 그냥 우리가 외국에 저 비행기 타고 뭐 해외 여행 가듯이 그냥 여행이나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족하는 거지. 이 종북 좌파들처럼 주사파들처럼 통일 같은 소리하고 자빠있네. 제가 보기에 이것들이 통일 제일 안 해요. 저가 통일되면 저거부터 뒤지니까 안 할 겁니다. 언론도 이 태영호 의원의 그 지적을 제대로 좀 듣고 왜 문재인 사진이 빠졌는지 뭘 알고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하고 달라도 뭐 이래 다른지 모르겠어요. 요즘 기자들은 그냥 복사기입니다. 확인이 필요 없어요. 누가 얘기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적어내본다고. 말하는 중에 취재를 해요. 누군가는 지목이 되면 그 사람한테서 꼭 물어봐야 돼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칼럼이나 사설은 뉴스를 근거로 해서 그걸 가지고 주관적 개념을 섞어서 논평을 하고 평론을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는데 육가 원칙에 의한 이런 취재는 원칙에 따라서 해야 국민들이 안 헷갈립니다. 마구잡이 막 그냥 쓰적낀다고 다 기사가 아니에요. 보면 한심한 것들 천지입니다. 자, 다음은 친일파 출신 한국군과 독립운동가 출신 북계군 중 누가 더 나을까라는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님의 글입니다. 친일파 출신 한국군과 독립운동가 출신 북계군 중 누가 더 나을까?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좌파들이 말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김일성이나 김원봉이다. 공으로 과를 상쇄하고 과로 공을 없이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늘 있어왔던 일이다. 그리고 난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원한 공로라면 친일 경력이라는 과는 상쇄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한다. 반면 독립운동가 출신이라도 전쟁을 일으키고 북계군의 선봉장이 되어 대한민국을 짓밟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전자를 후자보다 대우해야 맞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백선엽 장군을 홀대하고 김원봉을 띄워낸 만행을 정권 초기부터 줄기차게 밀어붙였다. 그리고 이런 문재인 정권의 적극적인 종북 행보는 결국 김일성 해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의 해고록은 안되고 6.25 전쟁의 전범이자 대한민국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원수 중의 원수 김일성의 해고록은 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와, 이거 전에 방송도 했습니다마는 김일성 해고록이 대한민국에서 팔린다. 그것도 주요 서점에서 마음대로 홍보도 한다. 이걸 문제 삼아서 우파 법조인들이나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을 통해서 이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재판부가 기각해버렸습니다. 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판사가 누군지 찾아가 봤더니 이름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욕먹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나라가 개판이라 하지만 김일성의 해고록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팔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한두 줄 가지고 문제 삼아서 지금 툭하면 재판받으러 오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해고록은 문제를 삼고 대한민국 역사를 깡그리째 다 거짓말로 점철을 시킨 도배를 해놓은 원수 중의 원수 김일성의 해고록은 사실로 인정을 하는 건지 이걸 팔아도 된다고 하는 이 재판관들의 정신상태, 와, 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넘어서서 더 이상 이 나라를 이대로 두다가는 제가 항상 말했듯이 눈만 뜨고 일어나면 청와대를 바라보고 시청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왜? 태극기가 내려가고 인공기가 걸린 날이 오지 않을까? 그것이 심히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이 글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현실은 이거보다 더한 대한민국의 80% 아마 그보다 더 많이 빨갛게 물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전교조교에게 찌든 그 아이들이 벌써 엄마 아빠가 됐고 그 엄마 아빠의 아들 딸들이 지금 또다시 전교조 교육을 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래서 빨리 정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서 이 형편없는 인간들을 청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쓰레기통으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